이렇게 하나의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꿈에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이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꿈을 꾼 사람, 여기서는 프로이드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실마리가 돼서 연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 연상이 고리에서 고리를 물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전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자기하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꿈속에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매니페스트 드림이라고 그러죠. 일단 꿈에 드러난 것, 현상적으로 드러난 꿈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자유현상을 쭉 계속하다 보면은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나 의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처음 꿈을 꾸었을 때 드러난 꿈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얘기로 표현한다면 여기 자유현상의 힘이죠. 자유현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부러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탐구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막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 다음 생각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이런 자유현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특히 억압되어 있는 어떤 소망이나 생각 같은 것에 연결이 일어나면서 그 꿈에서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특히 억압된 소망의 실현, 위시 풀필먼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르는 거죠. 그럼 나의 억압된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 분석의 과정이 어쩌면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임상 과정에서 정신분석적 치료에서는 자유현상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유현상은 결국은 꿈에서는 꿈꾸는 사람의 자유현상을 따라가는 거지만 임상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자유현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분석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자유현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다 보면 환자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그 지점들이 의미하는 바를 환자 스스로는 그 무의식의 의미를 잘 모를지라도 표현되는 여러 내용으로 보아서 치료자는 그 의미를 무의식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현상의 과정이 어떤 꿈의 해석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치료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자유현상을 사용한 꿈의 해석은 정신분석의 치료 과정과 평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꿈을 해석한다기보다 이 속에서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여기서 꿈 분석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봐서 로얄 로드라고 해서 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던 시절도 있어요. 프로이드 시절에는. 그래서 1920년, 1930년대까지 꿈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1950년대 이후 이렇게 되면서 프로이드도 원래는 꿈뿐이 아니고 무의식에 이르는 여러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임상 실무에서는 꿈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점점 정신분석의 임상이 깊어지면서 꿈 이외에 다른 무의식적인 것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증상들이죠. 증상이나 꿈 그리고 우리의 실수, 실언 그리고 이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내용은 모르는데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거의 무의식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의 어떤 무의식의 활동, 또 하나는 우리의 직업 선택이나 어떤 직업
수행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지는 자기의 배우자의 선택, 진로의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이 들어가면 본인의 무의식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처음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매니페스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첫 번째 꿈이에요. 현재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의식으로 알아듣는 꿈이고, 여기에 그 의미를 쫓아가서 마지막에 원래 무의식적인 내용, 꿈속에서 어떤 소망 충족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원래 어떤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었는지 하는 지점까지 이른다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꿈을 잠재몽, 레이턴트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트 드림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걸 꿈의 해석은 그래서 어떤 위장돼 있는 현재 드러난 꿈을 거꾸로 쫓아가서 원래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과정은 역순이 되겠죠. 원래 무의식적인 생각이 의식으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하는 과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화하고 어떤 그림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그리고 전혀 컨덴세이션이 응축이 일어나거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방어하는 우리의 어떤 거기서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분은 그걸 나중에는 그걸 슈퍼 이고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고의 방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꿈꾸는 중에도 우리가 너무도 적나라한 소망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장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꿈의 드림워크이라고 하는 거죠. 꿈속에서는 여러 가지 위장을 통해서 꿈의 현재몽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꿈에서 다시 원래의 소망을 찾아내는 것, 이게 꿈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 작업, 드림워크와 드림 인터프리테이션은 같은 과정인데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해야 꿈을 해석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이 정신분석의 기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발제를 계속하죠.